남자친구가 하나에 뭔가 빠지면 심각하게 빠지거든요. 특별한 취미생활? 취미생활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삶에 영향력을 많이 주는. 연애할 때는 이 문제가 그래 약간 너무 간섭하고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됐다가 네.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게 막 결혼했을 때 그런 걸로 상상이 되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걸리는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에만 만나는 롱디라고 있는데 네. 주말에 이제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게 계속 스케줄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막 그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저도 그래 동참해 주려고 같이 몇 번 갔어요. 근데 뭔데요? 골프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중화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상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막 빠져가지고 막 저랑 만나면서 네. 내가 6개월 동안 그 선생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 다른 면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뭐 자상하고 참을성하고. 네. 나쁜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결혼 그분이랑 하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괜찮은 마음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남자친구가 결혼 이후에 이렇게 행동할지 저렇게 행동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찍은 다음에 맞아라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괜찮을 거야. 결혼하면 설마 하겠어? 라고 이제 근거 없이 찍은 다음에 근거는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맞아라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남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거 없이 찍은 다음에 맞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틀리게 행동했을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해 라고 이제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진 대가로 이런 일을 겪는구나. 보장이 있었나? 보장 없었잖아. 근데 내가 선택했잖아.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 말까 나는 불확실했는데 그래도 다른 면을 보고 가자고 했으니까 온 것이고, 근데 거기서 당연히 근거 없이 찍은 거니까 100% 맞지 않겠죠. 그게 틀렸을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점이 좋으니까, 이런 좋은 장점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고, 여전히 그 장점은 또 여전히 있다. 걱정도 여전히 되지만 좋은 장점도 여전히 있다고 하고 갈 마음이 되면은 가시는 거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아니다. 이거는 내 삶이 흔들릴 정도의 걱정이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 그러면 가지 않으시는 거고. 이렇게 돼서 딱 자기가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안 괜찮은 건 맞아라. 제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고 이제 결혼하면 자기의 목줄은 남편이 갖고 있죠. 밖으로 이제 나가면은 자기 이제 목줄 쥐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천당과 지옥을 오가면서 자기가 선택해놓고 책임은 남한테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겠죠. 자기가 이 남자를 선택하고 모든 걸 고려해서 난 그래도 가겠다고 선택을 해놓고 네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네. 그렇게 하려면 가지를 말고 아예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런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 싶으면 이제 가야죠. 장점을 보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 지금 온통 시각이 남편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성향에선 저렇게 할까, 이 상황에선 저렇게 할까라고 예측하고 싶겠지만은 그 뒤에 내가 엄청나게 불어있는 욕심을 봐야 됩니다. 자상하고 경제력도 괜찮고 탄탄하고 성격도 좋은데 거기에 나돌기까지 하지 말길 바라는 나의 욕심이 보이면 이제 행복하게 사시는 거고, 그건 안 보이고 저 결혼 전부터 저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망했네.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 이제 이런 심리는 누굴 만나도 불행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누굴 만나도 못 살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또 저러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는 누굴 만나도 잘 살 마음이 있어요. 명확한 사람, 남을 탓을 하지 않는 사람, 도박을 할 때는 내가 도박을 하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누굴 만나든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되시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예. 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답변이었고, 물론 결혼이라는 게 어렵죠. 배우자를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엄청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심이 엄청나게 올라오거든요. 결혼할 때 예측하려고 그러고 그 결혼 전에 가졌던
걱정이 이제 현실화될 때 보통 현실화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황색 불 들어온 다음에 빨간색 불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황색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고 한두 번은 그런 문제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내가 뭐 몰랐나 알고 선택한 건데 그래도 다른 장점이 있잖아. 그리고 보통 그게 같은 면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장단점이라는 게 장점 따로 단점 따로가 아니고 되게 뭐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지만 되게 디테일이 떨어지는 여성분을 만난 거예요. 에어컨을 킬 때 아내가 그냥 키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냥 키고 가지 뭐 어떻게 가고 해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 블레이드를 여기 위치에 맞게 해야지 빨리 냉각이 되지. 근데 이제 아내는 딱 키우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부부 상담까지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뭐 화장실에서 뭐 수건을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물어보니까 그들 부인의 장점은 뭡니까 그랬더니 무던하대요. 무던하니까 그냥 키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키우고 화장실에서 아무렇게나 하지만은 또 그 대신에 남편의 단점을 꼬집질 않고 잘못했던 걸 기억하지 않고 하는 무던함과 이 디테일이 떨어지는 게 같이 하나의 사람인 거죠. 근데 생활에서는 디테일하길 바라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길 바라는 게 자기 욕심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굴 만나도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자기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누굴 만나도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